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새 이만큼 멀리 와 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아니,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은 확신이라는 게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길로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멈추고 돌아서야 할지,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사람들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확실한 답을 알려주겠다는 곳을 막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대답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도요, 사이먼 스킵의 What's Your Dream,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다. 배를 불태워라. 이 말은 수세기 전 전쟁터에서 시작되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적진에 상륙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것이었다. 왜일까? 되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기 위해서였다. 나가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오늘날 이 말은 창업을 하거나 인생의 큰 도전에 나선 사람들에게 물러설 곳을 없애야 비로소 진짜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사용되곤 한다. 나도 한때는 이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돌아갈 곳을 애초에 끊어버려야 한다고 믿었다. 도망칠 길을 없애야만 완전히 몰입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짜로 미쳐야 성공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배를 불태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까? 과연 모든 사람에게 되돌아갈 다리를 끊는 방식이 정말 최선일까?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 방식이 통할 수도 있다.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지금껏 꺼내보지 못한 힘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극한의 절박함이 놀라운 힘을 이끌어내는 순간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타는 배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새로운 배 한 척이 더 절실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과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나만의 배를 만들기 위한 도구는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항해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당신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라는 관성,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두려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미루기, 이런 것들은 절대 배에 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배를 침몰시킬 뿐이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의 항해를 위한 배에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실려야 한다. 이렇게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아니, 그럼 꿈을 이루려면 꼭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현실은 다르다. 누군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는 아직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양한 사정들 속에 공통된 패턴이 존재한다. 그중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끔찍하게 싫은 경우, 그 일을 생각할 때 숨이 막히고 매일 출근길이 전쟁 같고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조금씩 말라가는 그런 일, 이 경우는 오히려 쉽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계획이 부족하든 자금이 부족하든 우선 빠져나와야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괜찮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고? 괜찮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 밑에서 다시 배울 수도 있다. 자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일터를 박차고 나간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왜 더 일찍 나오지 못했을까? 라며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지 않고 심지어 안정적이고 괜찮은 경우,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퇴근 후엔 자꾸만 다른 삶이 막 떠오르고 그려진다. 이 길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정말 전부일까?
자꾸만 머릿속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꿈의 신호다. 그러나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컥 겁부터 먹는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안정된 걸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언젠가 준비가 좀 되면 그때 시작하지 뭐.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특히 안정감이 익숙함으로 인식될 때 그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쯤 되면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진짜 이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있는가? 당장 사표를 낼 수 없다면 사표를 낼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창업을 꿈꾼다면 자금을 모으고 퇴직 후엔 틈틈이 기술을 익히고 작게라도 뭔가를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현실로 옮기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서점을 열고 싶다면 무작정 건물을 얻어서 간판부터 다는 게 아니라 팝업이나 가판대 같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다. SNS에 하루 한 권 책 소개를 올리면서 먼저 인지도를 쌓아도 좋다. 고객과 지지자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배를 만드는 일이다. 정말 중요한 건 그저 머릿속에만 떠도는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여름, 올해 말, 아니 다음 달 15일처럼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고 실행을 위한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결국 미루게 되고 결국 놓치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 마음속에 꿈이 들어섰을 때 그 몇 개월, 그 찰나의 열정은 정말 뜨겁다. 가슴이 터질 듯이 막 뛰고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넘쳐난다. 왠지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솟구쳐 오른다. 그것이 바로 꿈의 에너지가 최고조로 치솟는 타이밍이다.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열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식는다. 그 뜨겁던 확신은 사라지고 의심과 현실의 무게만 남는다. 그렇다. 모닥불도 계속 타오르려면 장작을 던져 넣어야 한다. 꿈도 마찬가지다. 생각만으론 절대 불꽃이 유지되지 않는다. 행동이 없다면 연료가 다 타버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이제는 너무 늦었지 라는 체념뿐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 중 하나야.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거나. 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있다. 아직 20대고 책임질 가족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잃을 게 적다. 그러니 도전의 문도 기회도 넓게 열려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가족이 있다면 이건 분명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자꾸 당신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그 불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잠재우려 해도 무시하려 해도 그 꿈은 계속 속삭인다.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이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느라 그걸 계속 미루고 있는 거라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결정을 한 뒤에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정하지 않아서 더 깊이 후회한다. 이를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준비는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아니다. 그러니 지금의 일에 모든 걸 걸지 마라. 그 자리에 자신을 가두지 마라.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단지 매몰 비용의 함정일 뿐이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느라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흘린 땀과 감정, 그게 너무 아까워서 차마 손을 놓지 못하는 것. 그건 고용주에겐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 인생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가능성과 능력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월급 액수만으로 절대 측정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은 숨어 있다. 당신이 매일 출근하며 억누르고 있는 진짜 하고 싶은 일, 그걸 감히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삼켜버렸던 바로 그 꿈속에 당신의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19개의 회사를 설립했다. 분야도 다르고 규모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만큼 또 수없이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다. 회사는 시간제로 운영할 수 없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적이 쌓여 있어도 부업이라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시작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서 첫 고객을 만들고 작지만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면서 뭔가 될 것 같다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사업을 키우려는 순간부터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본업을 마치고 밤늦게 혹은 주말과 휴일을 쪼개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시간제로 처리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시간만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업은 마치 갓난아기와도 같다. 잠깐만 눈을 떼도 상황은 순식간에 엉키고 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사업에 올인한다. 실제로 온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에너지, 창의력과 결단력,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쏟아 부었을 때 비로소 사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 할 때 직원을 뽑고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하나일 것이다. 이 사람 진짜 올인할 사람인가? 나 역시 수많은 창업자에게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보는 건 그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 그리고 헌신의 깊이였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불확실함이 느껴진다면 나는 단호하게 발을 빼곤 했다. 그렇다. 올인한다는 건 결국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다. 나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내 전부를 걸겠다. 라는 선언이다. 물론 그 과정이 지난하거나 결국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의 아이디어가 꿈을 실현할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는가. 또 하나, 올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책임감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가능한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에서 시험해보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공상에 불과하다. 우선 말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헬스장 매니저에게, 단골 카페 바리스타에게,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말해야 한다. 그 순간 아이디어는 머릿속을 빠져나와 현실의 입구에 다다르게 된다. 말하다 보면 피드백이 오고 예상치 못한 연결 지점들도 생긴다. 물론 흘려버려야 할 피드백도 있지만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꿔줄 힌트가 숨어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 당신 안에 책임감이 생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 말했던 그 일 어떻게 됐어? 그럼 당신은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하고 싶어진다. 그게 바로 행동을 유도하는 책임감이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올인은 무모하고 준비만 하다 멈춘 올인도 무모하다.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점점 깊어지며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약속 하나, 지인들과의 짧은 대화, SNS에 올리는 다짐 한 줄, 그 모든 것이 꿈을 현실로 옮겨주는 다리가 된다. 그러다 보면 주변이 먼저 바뀐다. 사람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당신 스스로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올인은 선택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라. 올인을 선언한 후 세상이 당신을 시험하는 듯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질 것이다.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드는 생각은 다 똑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준비를 조금 더 해야 할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올인의 문턱이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당신은 익숙한 현실에 안착할 것이고 그 꿈은 다시 머릿속 공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결정적인 한 걸음은 무조건 앞당겨야 한다.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실행하라는 것이다. 고객을 만나보고 시장 조사를 직접 해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보고 하루 1시간이라도 꿈을 향한 움직임을 스케줄에 넣어야 한다. 이런 작고 꾸준한 실행들이 당신의 배를 바다로 끌고 나아갈 바람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새 이만큼 멀리 와 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아니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비즈니스 롤모델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기업가나 혁신적 리더 혹은 수십억 달러의 회사를 일군 창업자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나의 롤모델은 조금 다르다. 나는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서 지금까지도 깊은 영감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다비드상, 거대한 대리석에서 깨어난 신화 속 소년 다윗, 높이만 무려 5.17m에 달한다. 1504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미술 애호가도 아니다. 솔직히 말해 붓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이 작품에 매료된 이유는 단 하나.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한 그 과정 속에 성공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비드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조각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비드를 조각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도 전인 140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로부터 반세기가 가까운 시간 동안 2명의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조각하려 했지만 모두 중도 포기했다. 그들이 남긴 말은 같았다. 대리석 품질이 나쁘다. 그렇게 조각가들에게 버림받은 돌덩이는 2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다. 조각하기엔 품질이 나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다 1501년 26세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앞에 섰다. 그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작업실에 들어가 거의 먹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다비드 조각에 몰입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제발 제대로 된 일을 좀 해. 품질이 안 좋은 그 돌로 도대체 뭘 조각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실패했던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이건 조각할 가치가 없다고 외면한 그 대리석 속에서 그는 다비드를 보았다. 그것이 바로 끈기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부정적인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때, 세상의 기준이 그만두라고 속삭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깎아 나가는 의지,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힘이자 조건이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끈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자신 안에 있는 끈기를 믿지 않거나 아예 꺼내보려 하지도 않는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일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도달할 일을 그 임계점 직전에 힘들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성공은 결국 전념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에, 나의 꿈에 전념한다. 이건 앞서 말한 올인과는 조금 다르다. 전념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계속 간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다. 정말 단순하다. 그냥 계속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사실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셀프 퇴장해버리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밀고 가야 할까요? 그건 마치 이 씨앗은 자라지 않으니까 그냥 뽑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말은 대부분 결과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의 변명일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대리석을 깎았다. 무엇보다 끈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시스템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겹고 피곤할 때도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냥 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끈기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한가? 괜찮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괜찮다.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해 매달렸다면 지금 느끼는 이 지루함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성장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삶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사실
더 큰 꿈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이자 지금까지의 궤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라는 메시지다. 나 역시 그랬다. 모든 걸 내려놓고 홍콩으로 떠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 속에 갇혀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늘 하던 일, 늘 만나던 사람들, 늘 듣던 말들만 반복하는 삶 속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자 사고방식이 달라졌고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시장, 그 모든 낯선 것들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상상력을 깨웠고 그 상상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 그건 실패가 아니다. 더 큰 인생을 향한 이정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라. 지금까지의 성취가 당신 인생의 최고일 거라 믿지 마라. 지금까지의 성취가 당신 인생의 절정일 거라 믿지 마라. 지금 이 정도가 당신의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그리고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